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이건 우리 집 함께 사는 강쥐예요. 제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이상 같이 함께한 우리 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짓기도 하지만 저 오늘 드디어 1월 말 모든 스케줄을 다 끝내고 그리고 조금 전 또 마지막 교육을 받으신 원장님을 끝으로 이제 헤어지고 드디어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하루하루 꽉 찬 일정 속에서 이제는 학원업은 아주 그냥 숨 고르기 정도로만 저한테는 해석이 되고요. 나머지는 각 지방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오신 원장님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원장님들하고 또 같이 쉐어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또 이미 끝난 원장님은 어제는 늦게까지 정말 9시 넘어서 다시 줌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 또 해결되지 못하는 구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필드에서 뛰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정말 어제는 밤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주제로 한 영상은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학생이 어머니께서 이제 2주 전에 오셔서 레벨 테스트 하시고 저에게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레벨 테스트도 하고 등록도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1월 달에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잖아요. 2월 달 특강까지 같이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기에 제가 이제 카드를 긁고 얼마입니다 라고 딱 하던 순간에 이 아이가 3학년짜리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결제하면 내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저도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순간 당황스러웠고 또 옆에 계신 어머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50만 원 돈 이상이 넘다 보니까 주춤하시겠죠. 그래서 너 특강까지 하고 여기에 다니기로 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 모녀지간에 서로 그 쇠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럼 어머님 집에서 아이랑 더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내일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그냥 우리 애가 레벨 테스트 받고 하루 수업은 했지만 교재를 받아왔으니 교재값만 제가 지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시면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머님이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죠. 이미 아이도 별로 원치 않았던 학습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정말 그 아발론에서 굉장히 다년간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한 터라 아이가 되게 벅차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좀 다른 학원을 원하니까 제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정도 되면요, 그 선생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요. 이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이 선생님이 나를 꼼꼼하게 지도한다, 아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방치한다.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선생님의 경험 폭을 갖지 못한 터라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어머님이 좀 따르기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내 자녀가 그 바닷가에 그 물 쪽으로 간다면 어떤 어머님이 그래 그건 네 자유지 내가 네 의사를 최대한 따라줄게 라고 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단호하게 아니면 어떤 정말 이 한 몸 다 바쳐서라도 아이의 위험성을 막던지 그런 거지 이거는 옵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일주일 동안 한번 다녀보시고 그리고 2월달 결제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권유드리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학원을 옮기고 안 다니고 다른 데 등록하는 건 부모님 몫이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은 이 아이가 등록해서 저에게도 물론 유익이지만 그보다는 똘똘한 밭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법이며 신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작이며 테드며 굉장히 고퀄리티 수업을 저는 주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일주일을 한번 다녀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D-Day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올 때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반드시 숙제를 내주는데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자녀의 데이터.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각양각색의 이해력, 또 학습력, 집중력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1:1 커스터마이징화 시키려면 얘를 정확하게 꿰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숙제가 어느 정도 됐었니? 이랬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얘를 놓고 이 3학년짜리를 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땡땡아, 너가 배가 고프면 너가 먹어야 돼? 엄마가 대신 먹어줄 수 있을까? 질문을 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먹어야죠. 그동안에 너가 앉아서 어떤 수동 자세로 또 판서 수업 하듯이 떡가래 뽑듯이 단어 암기하는 게 마치 어떤 의무화처럼 그런 툴이었다면 우리 교실은 좀 많이 달라. 너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줄 거고 너가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너가 더 많은 문법 설명을 해야 되고 너가 더 많이 라이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스피킹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실 시스템이야. 고스란히 역량가는 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가지 않거든.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행히도 이 학생이 뉴페이스죠. 와서 막 하는데 뒤를 쫙 훑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출중한 곧또래 동일한 학년들이 다 각자 다 자기 교재로 다른 교재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자기들 거를 막 블라블라블라 하고 습득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자기 거를 척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어쨌든 특강 2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때 어때? 벌써 갈 시간이 됐네 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1시간도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만큼 네가 집중력 있게 고농축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지. 우리 학원 시스템은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어머님이 오늘 오셔서 2월 달 거랑 또 아이 더 추가되는 교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강료랑 다 결제를 하고 갔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딱 이원론적으로 그래 엄마가 안 한다잖아 아이가 싫다잖아 결제를 안 하신다잖아 라고 했다면 제일 편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뭐 다른 데도 알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분명히 차선책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끝까지 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얼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엄마가 딱 2가지래. 등록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는 좀 조율할 수 있는 텀을 사야 돼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워낙에 제가 갖고 있는 걸 자신 있게 프로모션 하니까 어머님 마음도 흔들렸겠죠. 그 전날까지는 엄마 나 여기 힘들 것 같아. 여기 아이들이 보니까 다 각자 하고 뭐 자기 거 하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수업을 안 해봐서 어려울 것 같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다양성, 다르다는 거지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저 역시도 그거를 좀 이해시키도록 아이에게 여기는 네가 하는 거야. 너가 배가 고파야 네 배가 먹어야 배부른 곳이야. 엄마한테 가지 않아 영양소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더니 아이가 금세 적응을 하고 또 되게 만족도도 높았고 오늘은 또 신문 수업까지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 길이도 다 다르듯이 이 비유법도 되게 저는 잘 씁니다. 어머님들께. 이 손가락 기럭지가 똑같으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짚도록, 펴도록, 구부리도록 뭔가 기능할 수 있도록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 획일화된 어떤 정형화된 툴 안에서만 수년간 있다 보니까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 과정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근데 다양성 있는 수업을 한번 맛봐, 와봐. 한번 해봐, 경험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인 경우는 원장님들께서 좀 조율할 수 있도록 뭐 중간쯤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 주춤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한번 히든카드를 내밀어서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체험학습 하듯이 수업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좀 다양성이 있다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들 이제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하나 창업을 희망하시든 그런 원장님들께서는 상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컨텐츠 제가 강조하는 무기 시스템이 가장 우선인 건 맞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원장님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 받쳐주지 못하면 다 놓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킬도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상담, 좀 고난이도 상담도 굉장히 내가 체화될 때까지 원장님들이 트레이닝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의 몫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원장님들께 팁으로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니까 모쪼록 건강한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도 2월 달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